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가수 업무 담당자 이서령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한 해 제가 직접 방문한 감 재배 농가에서 발생한 병해충을 중심으로 그 피해 증상과 방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병해충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유심히 보셨다가 올해에는 병해충 방제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감나무의 주요 병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사진은 작년 8월에 제가 농가에 방문했을 때 찍어둔 것인데요. 어떤가요? 마치 그을음이 앉은 것처럼 잎 전체를 까맣게 덮고 있습니다. 문질러 보면 사진처럼 벗겨지기도 하고 벗겨진 면은 깨끗한데요. 정말 그을음이라도 앉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 정답은 잎 뒷면에 있습니다. 잎 뒷면을 보시면 뭔가 잔뜩 달라붙어 있습니다. 매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그을음병인데요. 잎 뒷면의 가루이와 깍지벌레와 같은 해충이 그 원인이 됩니다. 이 해충들이 잎 뒷면에서 서식을 하면서 분비물을 분비하는데요. 이 분비물이 양분이 되고 거기에 외부 착생균, 즉 곰팡이균이 달라붙어 자라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병반이 점점이 생겨서 부정형의 병반을 형성하고 이것이 인접한 병반과 겹치면서 잎 전면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7월 중순경 발생하기 시작해서 8월과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잎에 도포된 그을음균에 의해 잎의 강합성이 방해되어 수세가 약해지거나 충실한 가시를 키워내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온의 통기를 좋게 하고 음습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2월 중하순경 기계유 유제를 살포하여 월동 해충을 제거하고 등농약재로 가루 위의 일춘기인 6월 중하순경에 1차 방제를, 8월 중하순경에 2차 방제를 실시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잎의 앞면은 검은색 작은 점이 점점이 모여 있고 잎 뒷면은 하얗게 뭔가 묻어난 모습입니다. 이 병은 백분병이라고도 불리는 흰가루병입니다. 초기에는 사진에서처럼 잎 앞면에 검은색 작은 점이 군집하고 후기로 갈수록 잎 뒷면에 흰색 포자를 생성해 2차 감염을 일으킵니다. 5월부터 발생하여 8월에서 9월에 정점을 이룹니다. 가실에는 발병하지 않고 병증이 심하면 조기 낙엽으로 가실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흰가루병 방지를 위해서 발병 초기인 5월에서 6월에 10일 간격으로 등농약질을 3회 처리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봄철에 심하게 발병한 가온에서는 가을철 기온이 낮아지면 다시 발병하기 쉬워서 가을철 비가 내린 뒤 등농약재를 1에서 2회 추가 살포해 줍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 사진은 9월 초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아직 단풍이 들 시기도 아닌데 알록달록 물이 들었습니다. 이 병이 둥근무늬 낙엽병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잎에 담갈색의 전무늬가 원형 병반을 형성하고 점차 확대되는 병증을 보입니다. 가을철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병은 주로 잎에 발병하지만 드물게는 감 꼭지에도 발생합니다. 또한 조생종보다는 부유와 같은 만생종 품종에 잘 나타납니다. 병을 일으키는 균은 겨울철 월동하다 5월 중순부터 포자를 비산시켜 잎 뒷면에 기공으로 침투합니다. 90일에서 120일의 상당히 긴 잠복 기간을 거쳐 9월경부터 병증이 발현되는데요. 특히 여름철과 가을철에 비가 많이 오는 해에 발생이 심합니다. 피해 잎은 조기 낙엽하여 수세를 약화시키고 가실의 연화와 낙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병은 가을철에 발병하지만 일단 발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균이 잠복하기 전인 6월 상순부터 미리 방지하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등농약재를 10일 간격으로 3회 처리하도록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 병은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원형 또는 타원형의 검은색 병반이 점차 확대되고 함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은 병든 가지나 병반에서 균사 상태로 활동하고 4월에 기온이 15도씨 이상인 날 수분을 흡수하여 포자층을 만들어 신초와 도장지처럼 조직이 연한 녹지에 비산하여 잠복합니다. 4월 하순경부터 가지에 발병하고 6월부터 열매에 발병하여 8월에서 9월에 발병 최성기를 이룹니다. 방제 대책은 휴면기의 1차 전염원이 되는 병든 가지를 제거하고 발화전 석회 유황압제를 살포합니다. 또한 가지 집중 방제 시기인 4월 말에서 5월에 그리고 가실 집중 방제 시기인 8월 말에서 9월에 등록약제를 살포합니다. 태풍이나 장마 등 기후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방제 시기를 조절하고 성목 기준 10아르당 최소 400리터 이상의 약제를 살포하여 수체 전체가 충분히 도포되도록 합니다. 이미 탄저병이 발병한 가원은 탄저병균이 수체 내에 잠복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꾸준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감나무 주요 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대표적 감나무 해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보시죠. 제가 7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잎에 구멍이 나 있고 찢어져 있습니다. 우박이라도 맞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노린재 피해입니다. 사진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해충이 에무니고리 장립노린재인데요. 몸 길이가 5mm 내외로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작고 이도 없는 해충이 어떻게 저렇게 큰 상처를 남겼을까요? 비밀은 노린재 구침에 있습니다.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경 활동하는 유충은 잎 역할을 하는 구침을 활용해 흡즙을 하는데요. 감 잎이 여린 신초 시기에 노린재가 잎에 구침을 꽂아 구멍을 내고 그 잎이 성장함에 따라 그 구멍도 함께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잎의 기형과 구멍은 회복이 안 되고 충실한 강압성 작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방제 방법은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에무니고리 장립노린재의 유충 활동기에 일주일 간격으로 등록약제를 3회 살포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 사진은 9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아직 홍시가 될 시기도 아닌데 과실은 주황색으로 물들어 낙가되고 종종 감 꼭지를 가지에 남긴 채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감 꼭지 나방 피해인데요. 사진과 같이 꼭지와 가실 사이로 배설물을 배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충이 꽃잎이나 잎을 갉아먹다가 감 꼭지 사이로 가육을 먹고 들어가 조기 낙가시킵니다. 연중 2세대에 걸쳐 피해를 주는 감 꼭지 나방은 1세대 성충 발생 최성기인 6월 상순에 한 번, 2세대 성충 발생 최성기인 8월 상순경에 또 한 번 등록약제를 방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같은 약제를 연속해서 사용하면 약제 저항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계통의 살충제를 번갈아 가며 살포하도록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딱 봐도 잎이 뭔가 희끗희끗한 게 정상적인 잎처럼은 안 보입니다. 이 병증에 대한 답 역시 잎 뒷면에 있는데요. 바로 감 MM이충에 의한 피해 증상입니다. 6월 초부터 MM이충의 흡즙에 의해 잎의 탈색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초기에는 1mm 이하 흰색 전무늬가 연맥 주위로 형성되고 차차 사진처럼 잎 전면에 무늬를 형성합니다. 잎의 충실한 강압성을 저해하면서 과실 비대 및 착색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MM이충 발생 초기에 등록약제를 살포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성충은 날개가 있어 비산하기 쉽기 때문에 날개가 없는 약충 시기 때 중점 방제를 해야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가지와 가지 사이에 좁쌀처럼 뭔가 하얗게 붙어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깍지벌레입니다. 몸집 2mm 내외의 크기로 알 또는 유충 상태로 월동하고 손으로 문질러 보면 흰색 가루가 묻어나오고 체액은 젓갈색을 띱니다. 가지와 잎 등의 기생에 흡집하여 수세를 약하게 하고 심한 경우 고사까지 시킵니다. 또한 분비물에 의한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상품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이러한 피해를 주는 깍지벌레는 동계에 기계유 유제 25배액을 살포하거나 3월 하순 싹트기 전 석회 유황압제를 살포하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충이 발생했다면 알 부화기인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에, 유충기인 8월 하순에서 9월 초에 등농약제를 살포합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무슨 피해의 사진일까요? 작년에 특히나 구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피해입니다. 바로 햇볕 대임 피해, 일명 일소 피해입니다. 병해충 피해와는 구분되는 생리장애로 태양광이 직접 닿은 부분을 가피색이 대임 정도에 따라 노란색, 연갈색, 진갈색으로 변합니다. 대임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자가 회복하지만 그대로 대임 흔적이 남아있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도가 심한 가실은 일소 부위가 굼거나 족이 낙가합니다. 일소가는 높은 가실의 온도와 강한 강선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7월과 8월 대기 온도가 31도씨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특히 여러 날 동안 구름이 끼고 서늘한 날을 지속하다 빛이 나고 고온일 때 많이 발생하는데 여름에 긴 장마 후 볕이 뜨거웠던 우리 지역에서 평년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햇볕 대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실이 강한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배치하고 가다 착가를 피하고 늘어진 가지는 버팀목으로 받쳐줍니다. 또한 미세살수를 통해 온도를 낮추는 방법과 탄산칼슘 200배액을 살포하여 가피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본 감나무 주요 병해충과 방제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해충은 발생하기 전이나 초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가온 통풍과 배수관리, 질소질 비료 적정 시비 등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개아기 약제 방제 시 살충제, 전착제 등과 혼합 사용을 지향하여 약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